백화점이 눈을 뜨기 직전 조명은 아직 반쯤만 살아있었다. 샹들리에가 천장을 스치듯 낮은 빛을 깔고 유리바닥은 물결처럼 희미한 윤을 띄었다. 자동문 너머로 찬 공기가 들이치자 대리석의 냉기가 한 겹 더 도는 느낌. 그 틈으로 검은 점퍼 차림의 사내가 들어섰다. 모자챙을 눌러 쓴 그는 안내데스크를 스치며 좌우를 천천히 훑었다. 눈빛은 낯설었지만 걸음새는 익숙했다. 에델백화점 사장 최명준, 오늘은 손님이 아닌 시험관으로 이곳을 걷는다. 사장님, 동선 확인했습니다. 옆에서 비서가 낮게 말했다. 무전 연결했지? 현장팀은 모릅니다. 좋아. 오늘은 내가 모른다고 가정하자. 알겠습니다. 그는 시계를 한번 눌렀다. 오전 10시 오픈까지 7분. 1층 중앙홀에서 여성복 매장까지 비상구와 라운지, 고객 화장실의 위치를 다시 머릿속에 그려넣는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그런 문구는 어디든 붙는다. 그러나 종이에 적힌 말이 몸에 새겨지려면 난장판 한 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는 난장판을 만들려 한다. 그 여직원 이름이 뭐라고? 정아린. 거래처 평가에서도 칭찬이 많았습니다. 칭찬이 많으면 무언가를 놓쳤다는 뜻일 수도 있지. 놓쳤다니요? 말과 표정 사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간격을 감추는 데 능해. 명주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믿지 않는다. 판매직, 하루 10시간을 서서 웃는 일. 누구에게나 친절할 순 없어. 특히 상황이 꼬일 때. 자동문이 활짝 열리고 매장 조명이 동시에 살아났다. 박수가 터지는 듯한 빛의 낙차. 사람들은 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명주는 발걸음을 늦추며 손목을 꺾었다. 이제 그가 등장할 시간이었다. 통로 끝에서 은빛 지팡이가 반짝였다. 회색 코트를 여며쥔 노인이 서성였다. 모자를 비스듬히 눌러쓰고 어깨는 유난히 작아 보였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표정. 그 노인에게 누가 먼저 다가가나 명준은 지켜보려 했다. 하지만 그 노인은 곧바로 명준에게 다가왔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노인은 명준이었다. 점퍼와 모자를 업고 굽은 등과 떨리는 손, 느려진 걸음까지.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한 완벽한 분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길눈이 어두운 채로 말하는 법. 저 실례요. 화장실이 어디였나?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막대처럼 삐걱거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슬쩍 돌아보았다가 곧 고개를 돌린다. 모두 바쁘다. 오픈 직후의 매장은 늘 누구나 급한 곳이었다. 고객님, 저쪽 안내데스크로 가시면. 한 직원이 가리키기만 하고 사라졌다. 다른 직원은 잠시만요. 라고 말하고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인파가 노인의 어깨를 흘러지나가며 얇은 종이장처럼 그를 흔들었다. 명주는 일부러 두 발자가 헛디뎠다. 지팡이가 대리석을 긁고 작은 금소금이 통로를 가볍게 울렸다. 그때 팔목을 지나는 음성. 어르신, 발밑 조심하세요. 여기 조명이 살짝 어두워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 여성복 코너 쪽에서 검정 앞치마를 한 직원이 다가왔다. 정아린. 입술엔 진한 색이 없고 머리는 뒤로 단정히 묶였다. 눈매가 환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습관이 있었다. 한 번의 얼굴, 어깨, 손, 발 시선이 아래로 내려간 뒤 다시 위로 올라오는 동선이 타고났다. 실전에서 몸에 밴 사람만이 갖는 순서였다. 미안어의 눈이 어두워서 여기가 어디였는지를. 괜찮아요. 지금은 중앙홀, 오른쪽이 여성복입니다. 화장실은 반대쪽이 더 가까워요. 어르신 보폭에 맞춰 천천히 가요. 나 혼자 가도 되는데 함께 갈게요.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요. 그녀는 노인의 팔꿈치 위, 불필요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안전한 위치를 가볍게 받쳤다. 손을 잡지 않는다. 대신 팔꿈치 위쪽을 바람처럼 받친다. 넘어지려다 말고 다시 중심을 찾는 순간 사람은 잡아당김보다 나란히 맞춰지는 기운을 더 잘 따른다. 이 백화점에서 현장 교육을 맡아온 트레이너도 알고 할인의 몸도 기억하는 방식.
저 모자가 자꾸 내려와. 잠깐만요. 어르신 모자챙이 시야를 가리네요. 앞쪽을 살짝만 들어드릴게요. 제 손 보이시죠? 좋아요. 이제 발밑 보이실 거예요. 발판이 반짝거리면 경계선이에요. 그녀는 바닥에 얕은 반사광을 가리켰다. 중앙홀에서 화장실로 향하는 길의 경계는 빛의 결이 미묘하게 달랐다. 상업 건축을 오래 본 명준의 눈엔 당연한 디테일이었지만 보통 손님들은 모른다. 하리는 모자를 억지로 고치지 않았다. 대신 빛의 방향을 알려 노인이 스스로 조절하도록 했다. 어르신 걸음에 제가 맞출게요. 둘, 셋. 그녀는 속삭이듯 박자를 건넸다. 두 발의 간격을 맞추면 힘이 덜 든다. 좌우로 흔들리던 명준의 중심이 서서히 앞으로 모였다. 이야,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네. 이 통로가 실제로 조금 미끄러워요. 오후엔 덜 하실 거예요. 광택이 덜 날 때는. 중간쯤 지나자 바구니를 든 손님 둘이 역방향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하리는 한 발 먼저 오른손을 들어 가볍게 신호를 보냈다. 멈춤이나 밀침이 아니라 길의 선을 바꾸는 동작. 죄송합니다. 한 분 지나가십니다. 짧고 단정한 한마디에 사람들의 어깨가 절로 옆으로 물러났다. 추궁이 아닌 안내, 사과가 아닌 사전양해, 레델의 동선에서 가장 빠르게 길을 뚫는 문장. 여기가 남자? 네, 남자 화장실은 왼쪽입니다. 안쪽엔 손잡이가 높은 칸도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문 앞까지 모실게요. 허허, 고마워. 그녀는 화장실 앞에서 멈춰섰다. 그 순간 뒤쪽에서 유모차 바퀴가 금속 몰딩에 걸리는 소리가 났다. 아이쿠, 울음이 솟구치는 듯 했지만 하리는 고개만 돌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은 이 노인을 먼저 완전히 안전지대로 보낸 뒤다. 어르신, 여기 문 옆에 점자 안내가 있어요. 혹시 촉감으로 글자를 읽는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이 돌기는 방향 표시예요. 왼쪽으로 열리거든요. 손끝을 살짝만 대어 보세요. 명주는 손끝으로 작은 돌기를 더듬었다. 그제야 이 건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려했는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내심 씁쓸하게 웃었다. 이런 건 자기가 직접 지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많은 장치가 무용지물이다. 오늘 처음 그 사실을 자기 몸으로 느낀다. 문이 닫히기 전 할인이 덧붙였다. 어르신, 저는 문 밖에서 기다릴게요. 급하시면 안쪽 비상벨 누르지 마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가까이 있어요. 이름이 정할인입니다. 할인 양. 말을 중얼거리고 명주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게 말이 되는가? 대부분의 직원은 필요하시면 벨 누르세요라고 말한다. 그녀는 오히려 자기 이름을 건다. 책임을 피하는 대신 책임을 자기 쪽으로 당겨 붙잡는 태도. 어쩌면 이게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장면일지 모른다. 세면대의 물소리가 내리쏟고 거울 속에서 낯선 노인이 낯선 노인을 바라본다. 분장된 주름이 물기로 더 깊어 보였다. 잠시 뒤 문을 나서자 그녀는 정확히 문 손잡이에서 한 걸음 옆 부딪히지 않을 위치에 서 있었다. 괜찮으셨어요? 응, 이 모자가. 이번엔 제가 앞에서 걸을게요. 어르신은 제 어깨선만 보세요. 어깨가 왼쪽으로 틀어지면 왼쪽, 오른쪽으로 틀어지면 오른쪽, 박자만 맞추면 됩니다. 그럼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겠군. 오늘은 그렇게 하세요. 돌아오는 길, 라운지 철제 프레임에 햇빛이 디스듬이 걸렸다. 백화점 안에서 보기 어려운 자연광의 칼날이 통로의 반을 자르고 있었다. 눈이 부실 만큼 밝았다. 순간 눈앞이 하얘지며 깊이가 사라지는 현상 노인에게 이건 구덩이처럼 느껴진다. 할인이 즉시 몸을 반걸음 옆으로 붙이며 어깨로 그 빛을 가렸다. 자신의 그림자로 그 칼날을 막아 노인의 시야에 연속된 바닥을 되돌렸다. 여긴 오후마다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눈이 놀라죠. 제가 가릴게요. 햇빛이 이렇게 무섭구먼.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발끝만 보세요. 제가 속도 맞춥니다. 둘, 셋. 그림자가 한 칸, 두 칸, 세 칸. 빛의 칼날이 지나갈 때까지 그녀는
자신을 이동하는 그늘로 썼다. 그게 누구에게 배운 공식인지 아니면 수백 건의 우연에서 건져 올린 몸의 기억인지 알 수 없었다. 명주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그늘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중앙홀로 돌아와 의자에 앉자 노인의 가슴이 천천히 내렸다. 숨이 고르자 뒤늦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느껴졌다. 하리는 물병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좌석의 높이를 먼저 조정했다. 이 의자는 등받이가 낮아요. 잠깐만요. 쿠션을 한 장 가져올게요. 근처 매대에서 여분 쿠션을 빌려와 엉덩이 뒤쪽에 살짝 끼워 넣는다. 무릎 각도가 바뀌자 다리의 떨림이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 이제 피가 잘 도실 거예요. 정수리까지 시원해질 거예요. 이래서 젊은 사람을 둬야 한다니까. 젊은 사람도 누가 옆에 있어야 해요. 같이 사는 거니까요. 통로 건너편에서 매장장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치가 얇게 치켜 올라가 있다. 그녀가 다가오면 어쩌지 명주는 흘낏 그쪽을 봤다. 그러나 매장장은 무전 한 번만 날리고 자리를 떴다. 오픈 첫날의 매출이 그녀를 붙잡았을 것이다. 어르신,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여성복 보려던 참이었지. 여긴 발길이 많아서 피곤하세요. 쉬었다 가실래요? 아니면 지금 가실래요? 지금. 그럼 제가 앞쪽만 열어드릴게요. 사람들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가면 돼요. 사람 틈을 뚫는 방법은 두 가지다. 크게 사과하거나 혹은 작게 미리 말하거나. 하리는 후자를 골랐다. 잠깐만요. 한 분 지나가십니다. 감사합니다. 단 두 문장으로 통로가 생긴다. 목소리의 높낮이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지나치는 손님들이 돌아보지 않도록 귀에만 닿는 볼륨. 불편을 최소화하고 배려를 최대화하는 길. 그녀는 그 길의 빈 칸만 찾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여성복 매장 앞에 서자 그녀가 살짝 멈췄다. 여긴 바닥의 요철이 조금 달라요. 매장 쪽이 미끄럽지 않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어르신 신발 밑창이 마모가 많으시네요. 걸을 때 발끝이 먼저 닿게 콕 찍듯이 옮기세요. 그러면 덜 미끄러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명주는 속으로 혀를 찼다. 설명은 짧게, 동작은 정확하게, 그리고 감정은 조용하게. 그가 현장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세 가지를 이 젊은 직원은 자연스럽게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이런 친절은 첫 장면에서 반짝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본색은 물처럼 바닥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는 더 시간을 끌었다. 나는 말이야, 옷을 잘 모르네. 괜찮아요. 모르셔도 돼요. 오늘은 가벼운 걸 보시면 좋겠네요. 나는 솔직히 백화점이 어렵네. 처음엔 다 그러세요. 근데 한번 길을 익히면 다음엔 금방 찾아요. 나는 오늘 또 잊을 테지. 그러면 또 같이 걸으면 돼요. 또 같이. 혼자 오셔도 근처 직원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먼저 보이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근처에 있겠습니다. 그녀는 제가 항상 붙어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고객이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자리를 말한다. 과도한 약속은 다음 장면에서 약속 파기가 되기 쉽다. 정확한 약속만을 남기는 태도, 명준이 요구해온 운영의 품에 가깝다. 한노파가 매장 앞에서 팔찌를 떨어뜨렸다. 스르륵 유리바닥을 미끄러져 소매 아래로 숨는다. 하리는 명준을 의자에 앉힌 뒤 허리를 굽혀 팔찌를 찾아 소매 끝에 걸어주었다. 이거 주머니가 얄궂어서 자꾸 빠질 거예요. 오늘은 가방 안쪽 지퍼에 넣으세요. 아이고, 고마워, 아가. 천천히 다니세요. 오늘은 사람이 많아요. 그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명주는 말을 꺼냈다. 젊은 사람은 바쁘잖아. 나 같은 노인 붙들고 있으면 매출이 안 올라갈 텐데. 매출은 같이 올라가요. 같이? 사람이 안전하고 편해야 구매할 마음이 생깁니다. 불안하면 계산대에서 돌아서세요. 저는 불안을 먼저 줄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동료들도 덜 힘들어요.
동료까지 생각을 해? 오늘 오후 4시에 교대 들어오는 분이 허리 통증이 있어요. 길이 막히면 그분이 오래 서 계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길을 정리해 놓는 거예요. 명준의 얼굴에 숨은 미간이 미세하게 풀렸다. 불쑥 말이 튀어나왔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그렇게가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순간 여성봉 매장 안쪽에서 단단한 구두굽 소리가 다가왔다. 매장장의 그림자가 들머리 유리선에 닿는다. 명준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낮췄다. 지금은 충돌을 원치 않는다. 첫날의 인상은 섬세하게 남아야 한다. 다행히 매장장은 전화로 방향을 틀었다. 고객의 불만을 수습하는 듯 말끝이 빠르게 미끄러졌다. 하리는 그 모습을 힐끔 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왔다. 관찰하되 개입하지 않는 거리감도 지키고 있었다. 하린 양, 처음부터 말이지. 명준은 잠시 말을 골랐다. 딱딱하게 굳은 선입견의 막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 나는 사실 처음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네. 알아요. 처음 저를 보셨을 때 눈썹 끝이 살짝 올라가셨어요. 왜라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누군가를 한 번에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동작. 말은 길어지면 힘이 빠져요. 대신 같이 걷는 시간이 길어지면 믿음이 생겨요. 같이 걷는 시간. 명준은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늘 말했다. 사람은 말보다 숫자로 확인한다. 오늘 그는 숫자 대신 걸음의 개수를 세고 있다. 화장실에서 라운지까지 83걸음, 라운지에서 매장 앞까지 46걸음, 돌아오는 길. 51걸음 동작의 회개가 마음에서 조용히 열린다. 어르신,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그럼 이따가 6층 푸드라운지 가세요. 낮 시간엔 정면 엘리베이터 말고 왼쪽 뒤쪽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그 엘리베이터는 푸드라운지에서 가장 가까이에 내려요. 냄새가 덜한 곳을 지나가게 돼요. 불편이 줄어요. 냄새. 어르신들께는 너무 강한 냄새가 체력을 뺏어요. 앉자마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 매일 보고 들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매일. 그는 갑자기 오래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새로 개장한 백화점에서 그는 오픈 전날 밤 향 조정을 요구했다. 과하지 않게, 고급스럽게, 오래 맡아도 피곤하지 않게. 그러나 막상 오픈하면 매장은 수많은 냄새로 덮인다. 굽는 소리, 화장품, 새가죽, 섬유유연제, 사람들의 땀, 비 오는 날 젖은 코트에서 올라오는 습기. 그 모든 것을 현장에서 매일 겪는 사람만이 경로를 체감한다. 그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하린 양, 내가 오늘은 더 헤맬 것 같네. 그러면 저는 더 천천히 걷겠습니다. 미안하구먼.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희는 사람을 안내하기 위해 여기에 있어요. 진열대를 안내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의 가슴에 탁 꽂혔다. 진열대를 안내하는 일. 명준이 오랫동안 강요해 온 구성과 동선의 언어가 순간 얇아지는 느낌.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을 다잡았다. 감탄은 나중에, 오늘은 기록이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 멀리서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곧장 사람들이 돌아보고 누군가는 시끄럽다는 눈치를 준다. 할인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멈춘다. 죄송해요. 지금은 어르신이 먼저예요. 그녀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눈이 가도 발은 가지 않는다. 그것이 전문성이다. 이만 가보셔야죠. 그래야지. 그러면 이 통로로 가서 오른쪽으로 서너 걸음 가면, 오늘은 낮은 음악이 깔려있네요. 들리세요? 리듬이 느린 쪽으로 가면 입구예요. 빠른 리듬은 안쪽에서 나와요. 음악으로 길을 찾는다고? 향기, 소리, 빛. 길을 만드는 건 표지판만이 아니에요. 백화점은 늘 이 세 가지로 길을 말해요. 익숙해지면 혼자도 잘 가실 거예요. 명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향, 소리, 빛.
언젠가 그는 임원회의에서 그 세 가지를 삼각형으로 그린 적이 있었다. 사람을 부르는 삼각형. 그러나 종이에 그려진 삼각형은 오늘처럼 살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삼각형 안을 걸었다. 문 앞에서 할인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오늘 다시 오실 건가요? 모르지. 모르면 다음번에 또 만나면 됩니다. 그럴까? 그럼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자주 오셔야 백화점이 덜 서늘해져요. 덜 서늘해져. 그는 웃었다. 할인 양. 고맙네. 천천히 가세요. 가다가 힘드시면 사람이 있는 쪽을 보세요. 그럼 길이 보입니다. 명주는 고개를 끄덕인 채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섞였다. 그가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뒤에서 다른 손님이 할인을 붙잡는 말이 들렸다. 실례합니다. 흰색 재킷인데요. 고객님,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어깨선이 예뻐 보이게요. 목소리는 여전히 일정했고 숨은 고르며 흐르고 있었다. 첫 장면의 친절이 의식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듯이 자동문이 다시 열리자 바깥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명주는 모자챙을 눌렀으며 발을 멈췄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음악의 리듬, 향의 여운이 뒤에서 한꺼번에 밀려나왔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짧게 말했다. 저거. 오늘 빛을 가려준 사람. 이름을 건 사람. 걸음에 맞춘 사람. 세 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도 적어. 무엇을요? 나는 처음에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문장부터 비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명주는 고개를 들어 유리 천장을 보았다. 샹들리에 빛이 낮게 깔리며 파도처럼 흔들렸다. 방금 전 누군가 자신을 위해 그 빛을 가려주었다. 그 짧은 그늘에서 걸음을 다시 찾았고 그 몇 걸음이 마음속 어디까지 번졌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늘을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 그렇게 적어. 끝난 줄 알겠지? 아직 시작이죠. 그래, 내일 상황을 더 흔들어 보자.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중앙홀 저편 여성복 매장의 입구에 서서 사람이 먼저 보이는 자리를 살피는 한 직원이 보였다. 정할인. 그녀는 손님 하나의 보폭을 맞추고 또 다른 손님의 표정을 읽고 필요할 때만 한 걸음 앞에 섰다. 지나치게 나서지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았다. 혀끝에 남는 향처럼 오래가는 정도의 친절. 명주는 모자챙을 조금 올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첫 장면은 통과. 그러나 그의 입꼬리는 곧 반쯤만 올라가다 멈췄다. 다음엔 혼나도 사람을 먼저 챙길 수 있나 보자. 그가 다시 군중 속으로 사라질 때 백화점의 음악은 한 톤 낮아졌고 향은 조금 더 옅어졌다. 빛의 칼날은 여전히 바닥을 가르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필요할 때마다 그 칼날 앞에서 그늘이 되어줄 것이라는 예감, 그 예감 하나가 오늘의 에델을 이전과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다음 날 에델 백화점은 오픈 전부터 공기가 달아올라 있었다. 1층 중앙홀 한가운데 키오스크 형태의 임시 안내 부스가 세워지고 천장에서 VIP 환영 배너가 내려왔다. 직원들 무전은 평소보다 더 잦았고 인사팀과 보안팀이 통로 폭을 재며 폴딩가드를 점검했다. 오늘 오전 11시에 대형 협력사 회장 부부가 강문의 식사와 투어를 겸한다는 공지 모든 부서에 내려간 그 한 줄이 백화점의 박동을 반 박자 빠르게 만들었다. 최명주는 이번엔 그림자에 가까운 평범한 손님으로 섞였다. 어제 굽은 등과 지팡이는 벗었다. 회색 니트에 베이지 코트, 얇은 테 안경. 머리는 약간 헝클어뜨렸고 면도의 경계는 일부러 흐릿하게 남겼다. 중산층의 피곤함을 걸친 얼굴. 이쪽이 더 잘 보인다.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장님, 시나리오 투입 지점 B로 아역배우 들어왔습니다. 비서의 톤은 낮았다. 연출은 손대지 말라고 했지. 넘어지는 순간만 세팅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장 반응 그대로. 좋아. 오늘은 판단의 속도를 본다. 10시 40 지하 식품관에서 올라온 손님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물처럼 쏟아졌다. 음악은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향은 더 옅었다. 냄새와 소리의 밀도가 아침과 다르다는 걸 명주는 어제 배웠다. 오늘은 그 밀도 속으로 몇 초짜리 균열을 떨어뜨릴 것이다. 유모차가 통로의 금속 몰딩에 걸렸다. 아얏, 눌린 바퀴가 흔들리며 업힌 아이가 앞으로 쏠렸다. 엄마가 좌우로 무게를 받치려 했지만 겨우 고정한 손잡이가 힘에 밀리며 유모차가 턱에 쿵 부딪혔다. 울음이 터졌다. 아이 볼에서 눈물이 뜨거운 선으로 떨어지고 통로의 리듬이 한 칸 삐끗한다. 주변 손님들 표정에 두 가지 감정이 번개처럼 켜졌다. 괜찮나? 길 막히겠다. 정아리는 여성복 매대 끝에서 그 소리에 몸부터 반응했다. 그녀의 발이 먼저 통로의 좁은 쪽으로 사선을 그렸다.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도 통로를 바꾸는 동작 어제처럼 빈칸을 먼저 본다. 그녀가 도착한 건 울음이 2번 터지고 3번째 흡입이 올라오는 바로 그 타이밍이었다.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숨부터 고르세요. 하리는 엄마의 눈을 먼저 본 뒤 아이의 입가를 살폈다. 입천장 쪽 누른 자국, 혓바닥 색, 급한 출혈은 없었다. 대신 팔꿈치 바깥에 긁힘. 아이는 놀라서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녀는 유모차의 브레이크를 깊게 밟고 손잡이를 양손으로 눌러 앞뒤 흔들림을 완전히 잡았다. 아이야, 여기 봐요. 한 번만 크게. 그녀는 자신의 호흡을 과장해서 보여줬다. 길고 깊은 들숨, 천천히 길게 내쉬는 날숨. 아이의 울음 리듬이 그 호흡을 미세하게 따라 흔들렸다. 좋아요. 이제 엄마 손으로 등을 부드럽게 탁탁 2번만. 3개 말고요. 네, 좋아요. 엄마의 손이 떨렸지만 움직임은 따라왔다. 아이의 목울대가 딱 하고 풀리듯 움직이더니 울음이 훅 꺼졌다. 대신 숨을 길게 들이쉬는 소리. 할인의 어깨선도 그때 같이 내려앉았다. 피나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많지 않아요. 여긴 살짝 긁혔고요. 붙이는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주변에 눈짓 한번. 문구 코너 직원이 상황을 알아채고 소형 구급 파우치를 가져왔다. 하리는 감사하다는 표정을 짧게 보이고 아이의 팔을 엄마의 시야 아래로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 아이도 엄마 눈 보면서 안정돼요. 차갑게 닿으니까 싫어할 거예요. 그때 숨 한번 같이 쉬어요. 하나, 둘. 아이의 눈이 엄마와 마주쳤고 울음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눈물로만 남았다. 그때였다. 하늘색 넥타이를 맨 남자가 통로 끝에서 빠르게 걸어왔다. 직책이 얼굴에 달라붙은 사람의 걸음. 승장이었다. 그의 뒤로 보안팀 2명이 따라붙었고 매장장 2명이 다른 속도로 왔다. 정아린. 그의 목소리에 로비의 공기가 찢겼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동선 막히는 거 안 보여? 오늘 누구 오는 날인지 몰라? 승장님, 잠시만요. 아이가, 잠시만은 내가 할 말이지. VIP, 동선 리허설 10분 남았어. 안내 라인 비우라고 했지. 그럼 비워야지. 고객 1명 때문에 전체 고객 흐름을 막을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쏠림이 생겼다. 어떤 손님은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손님은 휴대폰을 살짝 들어 올렸다. 명주는 5걸음 뒤에서 그 장면을 봤다. 그는 속으로 좋아라고 짧게 말했다. 압박의 강도가 이 정도는 되어야 진짜가 드러난다. 하리는 아이의 팔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시선을 들었다. 승장님, 이 아이가 방금 넘어졌습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바로 길을 여겠습니다. 안정을 몇 분이나 더 해야 돼? 내가 의사야? 아니요. 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녀는 딱 한 박자 쉰 뒤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몸이 라인을 가리고 있으니 사람들이 저를 피해 흐르도록 오른쪽 안내만 부탁드립니다. 승장의 미간이 더 깊어졌다. 그의 입술이 웃음과 경멸 사이에서 흔들렸다. 내가 지시를 해? 지휘는 내가 해. 정아린, 너 지금 내 말 안 듣는 거야. 지금은 듣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장이
통로의 소음을 한 칸 낮췄다. 하리는 아이의 팔에 살짝 소독액을 대며 엄마에게 말했다. 차갑죠? 지금부터 천천히 쓸게요. 우리 아이 눈은 엄마만 보세요. 그녀의 목은 조금 떨렸지만 손은 정확했다. 소독솜의 첫 번째 스침은 피부의 바깥을 지나가듯 가벼웠고, 두 번째 스침은 상처 가장자리, 세 번째 스침에야 중심을 눌렀다. 아이가 하고 몸을 움찔했지만 엄마의 손이 미리 등을 받치고 있었다. 잘했어요. 이제 붙입니다. 끝났어요. 승장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지점장 세 글자가 번뜩였다. 그는 짧게 받았다. 예, 준비 중입니다. 네, 동선 클리어. 눈앞에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과 화면의 숫자를 보고 있는 사람이 다른 문제를 쥐고 통화를 했다. 정아린, 끝났으면 당장 라인 비워. 왼쪽 안내로 합류. 잠깐만요. 하리는 유모차 브레이크를 다시 확인하고 아이의 발등을 매만진 다음 엄마의 눈을 정확히 마주봤다. 지금 당장 급히 가셔야 하면 저쪽 서비스 라운지에서 유모차 바퀴를 높이 들어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그 길로 가면 턱이 없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괜찮으세요? 엄마가 울음에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이렇게 가세요. 할인이 몸을 돌려 통로를 다시 열었을 때 사람들의 움직임은 놀랄 만큼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갔다. 양옆에서 수고하셨어요 하는 낮은 말들이 지나갔다. 휴대폰을 든 손이 몇 개 내려가고 음악이 다시 들렸다. 명주는 그제야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자신의 어깨가 어느새 굳어 있었던 걸 그때 알았다. 승장은 그 모든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에도 화가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다. 따라와.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은 고객이 먼저입니다. 할인의 시선이 옆으로 한치 움직였다. 그녀의 매대 앞에 10시 50분 예약, 응대 예정이었던 교환상담 손님이 서 있었다.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오픈과 동시에 온 티가 났다. 손에 영수증을 구기고 있었다. 저 고객님이 20분을 서 계셨습니다. 저와 예약하신 분입니다. 지금 가면 그분의 기다림이 배신이 됩니다. 배신. 그분이 오늘 백화점을 떠날 때 남기는 기억이요. 승장은 손등으로 머리를 훑었. 보안팀이 눈치를 보고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때 지점장이 나타났다. 타일 바닥에 반사되는 구두 광택, 넓은 어깨, 조여진 넥타이. 사람들 사이의 기류가 또 한 번 바뀌었다. 무슨 일이야? 승장이 빠르게 정리했다. 동선 막음, 응급 아닌 상황과다 개입, VIP 라인 준수 위반. 지점장의 눈이 할인에게 박혔다. 정아린 씨, 당신이 판단했나?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숨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엄마가 혼자였고 그 자리를 지금 떠나면 더 큰 혼란이 올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막아? 아니요. 동선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제가 몸을 사선으로 세워 사람들의 시선을 유모차에서 떼고 통로를 옆으로 두 갈래로 열었습니다. 보안팀이 오자마자 오른쪽 안내만 부탁했고요. 라인은 2분 30초 동안 줄었지만 붙잡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점장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2분 30초. 제가 호흡을 세면서 움직였습니다. 명주는 속으로 작은 감탄을 흘렸다. 자기 판단의 시간을 숫자로 기억하는 사람 드물다. 그러나 칭찬은 아직 이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좋아, 숫자를 말하네. 다음은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보자. 지점장이 말끝을 고르려던 순간 예약, 응대 손님이 불쑥 끼어들었다. 저 죄송한데요. 저는 기다릴게요. 지점장이 놀란 눈으로 돌아봤다. 이분이 저한테 아까 먼저 오셨거든요. 계속 제가 먼저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릴게요. 괜찮아요. 사람들 사이에 낮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었다. 어느새 여론의 축이 미세하게 기울었다. 지점장은 그 기울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지만 바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의 어깨엔 VIP의 시선이라는 또 다른 축이 달려 있었다. 좋아. 지점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면 정화린 씨, 응급 판단은 인정하겠다. 앞으로는 무전 먼저. 알겠나? 다만, 무전이 오기 전에 사람이 무너지면 사람부터 잡겠습니다. 지점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대답 대신 시계를 봤다. 10시 15분. VIP 라인 준비. 모두 위치로. 그는 그렇게 말하며 통로 밖으로 빠졌다. 승장도 그 뒤를 따라가며 마지막으로 할인을 돌아봤다. 끝나고 사무실로 와. 보고서 따로. 알겠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등뼈는 휘지 않았다. 할인은 바로 고객에게 향했다. 20분을 기다린 그 손님 얼굴이 풀리지 않은 표정.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 시간이 아니라 고객님의 시간입니다. 천천히 함께 보시죠. 말은 짧았지만 손님의 어깨가 내려갔다. 할인의 응대는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빨라진 심장 박동을 원래 자리로 돌리는 것. 명주는 그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한다는 걸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주 잊는다. 불안은 계산대에서 비용이 된다. 예약 손님의 목소리가 통로의 소음 아래로 가라앉을 즈음 VIP 라인이 움직였다. 보안팀의 손짓, 촬영 스태프의 속삭임, 매장장들의 미세한 미소. 지점장의 걸음은 여유로운 듯 단단했고 그의 시선은 오늘만큼은 한쪽을 절대 잃지 않으려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명주는 그 행렬을 멀찍이서 보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홀의 공기를 가르는 조금 다른 냄새. 그의 코끝이 반응했다. 화장품 코너 옆 향수 프로모션의 향이 오늘은 평소보다 강했다. 라인 유지를 위해 분사량을 올렸겠지. 그 향은 화려했지만 아이와 노인에겐 과했다. 명주는 어제 할인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향, 소리, 빛이 길을 만든다. 오늘은 그 셋이 방문을 닫을 수도 있겠구나. 그는 안쪽 직원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다. 향이 조금 과하네.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아, 오늘은 지시가 분사 각도만 내려. 위로 쏘지 말고 바닥을 향해서 흘리듯. 지금 이 앞에서 아이가 넘어졌어. 더 넘어지면 안 되지. 직원은 잠깐 멍해 있더니 즉시 분사 노즐 각도를 바꿨다. 향은 오르지 않고 흘렀다. 명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현장에서의 작은 각도 변화가 하루 전체를 바꾼다. 그 말은 오늘 이 직원 대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해줄 수 있었다. 예컨대 정아린 같은 그가 다시 여성복 쪽으로 돌아왔을 때 할인은 예약 손님에게 옷을 건네며 거울 각도를 바꾸고 있었다. 거울을 약간 뒤로 하면 어깨선이 진짜로 보입니다. 매장 조명이 종종 어깨를 부풀려 보여요. 오늘은 사실의 라인을 보죠. 어라 어깨가 덜 넓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보실 때랑 동일하게 맞춰야 나중에 실망이 덜합니다. 솔직하시네요. 거짓말은 계산대 앞에서 들통납니다. 명주는 그 대화를 등 뒤로 들으며 가까운 의자에 앉았다. 통로가 너무 빨리 정상으로 복원됐다. 오래된 경영자의 본능이 속삭였다. 저 정도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다니. 그러면서도 그는 한쪽 마음을 일부러 굳게 묶었다. 그래도 지금은 운이 좋았을 뿐일지 모른다. 그 생각이 그를 안전하게 해준다. 너무 일찍 믿으면 더 크게 배신당한다. 그 규칙이 관리자의 생존을 지켜왔다. 하지만 장면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11시 5분 VIP가 중앙홀을 지나 레스토랑 쪽으로 이동하던 때 반대편에서 휠체어 한 대가 통로로 들어왔다. 밀고 있는 사람의 손이 어딘가 익숙하게 어색했다. 아마 딱 오늘 이 역할을 맡은 가족일 것이다. 스스로 미안해하는 사람의 보폭, 그리고 위축된 어깨. 사람들의 발자국과 휠체어의 바퀴가 불협을 내는 순간 할인이 또 한 번 한 칸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손님의 상담을 마무리만 부탁하고 휠체어 옆으로 다가갔다. 여긴 경사가 살짝 있습니다. 오른손보다는 왼손에 힘을 주고 몸을 조금 앞으로. 제가 옆에서 속도를 맞출게요.
그녀는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대신 바퀴의 직선에 자신의 걸음을 맞췄다. 둘, 셋 좋아요. 지금 속도면 딱 좋아요. 휠을 미는 가족의 얼굴에 안도의 색이 스며들었다. 휠체어의 발판이 몰딩을 넘을 때 그녀는 발판의 앞부분만 살짝 들어 올릴 틈을 정확히 만들어 주었다. 손이 닿지 않고도 속도와 각도로 도울 수 있다. 그건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문제 없는 매뉴얼. 지점장의 행렬이 그 장면을 지나쳤다. 그의 눈썹이 아주 잠깐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갔다. 보안팀은 자연스럽게 경로를 옆으로 물렸다. 동선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VIP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 사람을 돕느라 전체가 멈추지 않게 하는 법, 오늘은 그것이 작동했다. 명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할인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다시 매대에 서자 그는 어제처럼 낯선 노인이 아닌 익명의 손님으로 말을 걸었다. 방금 잘 보았네. 할인은 짧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서로를 봐주네요. 서로를 본다. 누가 먼저 길을 양보하면 뒤에 사람은 걸음을 늦출 수 있거든요. 누군가 길을 뚫겠다고 밀면 뒤에 사람은 빨라져야 하고요. 그 차이가 큽니다. 밀지 않고도 길을 낼 수 있지. 그렇죠. 오늘은 다들 그렇게 했어요. 그 순간 층장에 무전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할인을 불렀다. 정할인, 지금 사무실로 올라와. 방금 상황 보고서.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할인은 눈앞의 손님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10분이면 돌아옵니다. 약속드립니다. 기다릴게요. 할인은 통로를 빠르게 걸어갔다. 명주는 발걸음을 그 뒤에 맞췄다. 지켜볼 시간이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층장의 목소리가 먼저 튀었다. 왜 내 지시 어겼어? 지시를 모두 어긴 건 아닙니다. 동선은 바꿨습니다. 막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바꾸네.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엄마가 제 앞에서 주저앉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걸 지나서 VIP를 맞으러 가면 저는 오늘 제 얼굴을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감상적이야. 아닙니다. 업무입니다. 업무. 혼란은 계산대에서 비용이 됩니다. 오늘 라인 시간 제가 2분 30초 줄였습니다. 대신 반환받은 건 고객의 표정입니다. 돌아가며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 그건 내일의 방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층장이 책상 위 볼펜을 도로에 탁 내리쳤다. 그럴싸하게 말하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야. 무전 먼저, 라인 먼저, VIP 먼저. 무전은 더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사람 먼저라고 할 거지? 한 박자. 사람이 무너지면 사람부터입니다. 좋아. 그 대답은 적어두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대로 불러줄 테니까. 그때 지점장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단단했다. 아마 VIP가 나쁘지 않은 반응을 받은 모양이었다. 정할인 씨, 오늘 내가 한 판단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 층장이 휙 돌아봤다. 그렇다고 해서 규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다음부턴 무전 먼저다. 단 사람이 쓰러지면. 지점장이 아주 짧게 멈추고 할인을 보았다. 사람부터 잡아라. 대신 끝나고 바로 보고. 수치로. 알겠습니다. 좋아. 내려가라. 문을 나서며 할인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명주는 복도의 그림자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방금 지점장의 말끝에 흔들림을 보았다. 정책이 사람 속도에 맞춰 조금 움직이는 순간, 그는 그런 순간을 특히 기억했다. 조직은 그때 방향을 바꾼다. 사람 한 명이 아주 작은 각도로 다시 매장으로 내려오자 낮의 빛이 통로의 경계선을 깨끗하게 그었다. 음악은 헐렁해졌고 향은 분명히 흘러가고 있었다. 할인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아까의 고객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먼저 보였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약속드린 10분 지켰습니다. 정말 10분이네요. 오늘은 고객님의 속도로 갑니다.
그녀는 옷을 건네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이 사실을 보여줄 때 사람은 빨리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거울만 돌릴게요. 거울 각도가 바뀌자 고객의 표정도 바뀌었다. 이게 더 낫네요. 그럼 오늘은 이걸로 하죠. 내일도 이 얼굴이면 정답입니다. 고객이 미소를 남기고 떠난 뒤 하리는 잠깐 벽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다. 아주 짧은 시간. 호흡을 한번 정리하고 다시 사람들 사이로 몸을 세웠다. 명주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어제의 그늘을 떠올렸다. 빛의 칼날 앞에서 스스로 그늘이 되어주던 사람. 오늘은 사람들의 소음 앞에서 속도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정아린. 그가 불렀다. 오늘 너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네. 어떤 확신이요? 나는 처음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잠깐 웃었다. 압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다. 그녀의 눈에 살짝 그림자가 지나갔다. 하지만 내일을 보고 싶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어떤 얼굴을 갖게 되는지. 하리는 표정에 다시 빛을 올렸다. 내일도 같이 걷죠. 오늘보다 조금 더 천천히.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좋아. 내일은 돈의 무게를 올려보자. 그가 말하는 내일은 거액 고객과의 충돌을 뜻했다. 오늘의 그녀가 사람을 먼저 잡았다면 내일은 원칙을 먼저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돈이 흔드는 바람 앞에서도 걸음의 박자를 지킬 수 있을까? 중앙홀의 시계가 12시를 가리킬 때 백화점은 다시 일상의 파도 위로 올라섰다. 아까 넘어졌던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쪽쪽 빨며 엄마와 손을 잡고 걸었다. 휠체어는 경사 없는 길로 나가 햇볕을 받았다. 예약 응대한 고객은 쇼핑백을 가볍게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갔다. 그리고 여성복매대 앞 정아리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자리에서 다음 손님의 눈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가 누군가의 속도를 낮추어 주고 누군가의 길을 가볍게 만들고 누군가의 숨을 다시 길게 돌려주는 동안 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자기 생각의 각도를 바꾸고 있었다. 내가 오래 가지고 있던 규칙, 숫자, 동선, 그 모든 것의 바깥에서 사람은 움직인다. 그 바깥을 읽는 법, 그게 풍지 모른다. 명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장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향은 흘렀고 소리는 낮았고 빛은 덜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의 걸음의 박자가 사람들을 하나씩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있었다. 내일 보자. 그가 속삭이듯 말하자 할인이 고개를 들어 어딘가를 바로 보았다. 정확히 그 방향이 그였는지 아니면 사람의 기척을 읽는 촉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입술이 아주 살짝 움직이는 걸 보았다. 내일도 같이 걸어요. 그리고 낮의 음악이 한 톤 내려앉았다. 3차의 예감이 공기의 질감으로 먼저 생겼다. 다음 장면은 거액의 무게와 원칙의 무게가 맞부딪히는 자리일 것이다. 이 백화점이 진짜로 바뀔 수 있는지,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이 숫자의 벽 앞에서 어떤 얼굴을 갖는지 내일 정답이 나온다. 정오가 지나고 에델 백화점의 공기가 다시 한번 팽팽해졌다. 안내 데스크 뒤 전광판에 짧은 공지가 번쩍였다. 오후 2시 프라이빗 살롱 오픈. 그 문장 하나가 여러 팀의 무전을 촘촘하게 만들었다. 오늘 오후 특별 고액 예치 고객이 1층부터 5층까지 개별 투어를 원한다. 매출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손님. 지점장의 신경은 눈으로 보일 만큼 곤두서 있었다. 최명주는 매장 한복판에서 이번엔 대놓고 움직였다. 회색 니트도 베이지 코트도 벗었다. 맞춤 정장, 광택 구두, 여유 있는 보폭. 누가 봐도 급이 다른 손님. 그는 일부러 안내 데스크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남겼다. 예약된 분입니다. 프라이빗 살롱. 말끝을 흐리자 데스크 직원의 눈빛이 번쩍했다. 보안팀이 곧바로 합류하고 지점장이 두 걸음에 한 번씩 고개를 숙이며 달려왔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선을 한 칸 옆으로 옮겼다. 여성복 매장.
정아린이 막 손님을 맞이해 인사를 올리고 있었다. 고객의 표정은 어딘가 초조했고 손에는 낡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다. 사장님, 비서가 낮게 불렀다. 조용히. 오늘은 규칙을 보자. 지점장이 공손히 손을 뻗었다. 이쪽 프라이빗 살롱에서 먼저 차 한잔 하시죠. 그때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마침 앞 번호표를 든 평범한 손님이 카운터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카운터탑을 살짝 비껴 손님과 정면으로 눈을 마주쳤다. 잠깐이면 됩니다. 순서대로 도와드릴게요. 지점장의 어깨가 굳었다. 그는 급히 돌아서며 낮게 속삭였다. 정아린, 지금은 예약 고객님이 앞에 계십니다. 지금은 VIP. 순서가 먼저입니다. 짧은 탄성들이 주변에서 터졌다. 누군가는 와하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명주는 그 소리들을 귀로 모두 들었다. 바로 이 장면이 필요했다. 지점장이 표정을 고쳐쥐고 명준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살롱으로 모시겠습니다. 명준은 그를 말없이 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저 직원은 누구에게 응대하나? 아, 교환 상담 손님입니다만 곧. 그럼 나는 기다리지. 지점장의 눈이 커졌다. 고객이 자기 순서를 지키겠다는 곳에서 내가 순서를 깨긴 싫어. 한 문장이 공기 중에서 오래 울렸다. 보안팀의 발끝이 땅을 더 세게 누르고 매장장들의 눈길이 서로를 스쳤다. 할인은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앞 손님의 쇼핑백을 조심스레 받았다. 지난 시즌 상품이 교환 기한이 지났습니다. 대신 오늘 수선 라인으로 연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오늘 입으셔야 한다면 임시 고정까지. 손님의 얼굴에 온기가 번졌다. 정말 그렇게까지? 오늘 필요한 건 오늘 안에 해결돼야 하니까요. 지점장은 애써 미소를 유지했지만 이마에 작은 주름이 가늘게 잡혔다. 그는 부담스럽게 부풀어 오른 VIP의 무게와 내장 한가운데 키가 작고 목소리 낮은 판매직 직원의 원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 처음 보는 듯했다. 할인이 수선을 접수하고 돌아오자 명준이 조용히 앞으로 한 발 나섰다. 이봐요. 네, 고객님. 내가 먼저 부탁하면 지금 그 손님은 또 기다리게 되겠지. 맞습니다. 그럼 나도 기다리지.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주 짧게 고개를 숙이고 이미 번호표를 들고 서 있던 다음 손님을 향해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그 순간 지점장의 무전이 울렸다. 살롱 대기 5분 초과. 초조가 그의 목을 스쳤다. 정아린, 피는. 그가 다시 말문을 여는 찰나 반대편 통로에서 누군가 미끄러졌다. 얇은 굽, 반짝이는 바닥, 급하게 달려온 발걸음. 작은 비명이 섞인 탄식과 함께 손목이 바닥을 강하게 스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일제히 기울었다. 할인의 반응은 한 박자도 늦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뛰지 않았다. 뛰면 군중은 더 뒤엉킨다. 대신 주변 손들의 괜찮으세요? 라는 짧은 말을 번갈아 던지며 사람들의 반원을 넓혔다. 공간이 트이자 조용히 다가가 상처의 각도를 확인하고 손목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지해 일으켰다.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은 천천히가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흩어지던 시선들이 다시 길을 열었다. 한편 보안팀 2명이 알아서 통로의 흐름을 슬쩍 바꾸었다. 누구의 소리도 높아지지 않았고 초 안의 군중은 다시 흘렀다. 지점장이 애써 숨을 정리하며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습니다. VIP 고객님. 명준이 고개를 저었다. 난 여기서 보지. 이 직원이 끝낼 때까지. 그는 주변에 마련된 대기의자에 그냥 앉았다. 보안팀이 허둥지둥 발을 뗐다. 살롱에서 기다리던 티 소믈리에가 허탈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매장장들은 서로의 눈빛에 작은 탄식을 나눴다. 할인은 다시 순서대로 손님들을 받았다. 교환, 환불, 길 안내, 사이즈 문의 간단한 것부터 호흡이 긴 것까지 그녀는 매번 말의 길이를 손님마다 달리했다. 말이 많은 손님에겐 짧은 답으로 리듬을 정리하고
말이 적은 손님에겐 따라 말하기로 입을 열게 했다. 누군가는 금방 끝났고 누군가는 한참 애를 썼다. 그 모든 사이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VIP를 흘끗 보지 않았다. 사람의 순서만을 보았다. 2시 20분, 슬슬 주변의 소란이 가라앉을 즈음 드디어 명준의 차례가 왔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네. 기다림이 이길 때도 있어.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그는 그냥 웃었다. 말 대신 명함 지갑을 꺼내려다 다시 넣었다. 아직 아니다. 마지막 벽을 확인해야 했다. 오늘 비가 오면 이 길은 미끄럽겠지. 그래서 계절마다 통로의 왁스 농도 바꾸자는 의견을 어제 올렸습니다. 어제는 소리와 향, 오늘은 빛과 바닥, 내일은 순서를 바꾸려고요. 순서, 줄이 없도록 여러 답을 한자리에서 주는 방식이요. 길을 덜 걷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걸 누가 하게? 제가요. 제 자리에서 먼저. 짧은 침묵이 스쳤다. 명준의 눈 안쪽에서 뭔가 오래 잠겨있던 빛이 깜박였다. 그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자리 비울 수 있나? 할인이 지점장을 향해 눈짓으로 허락을 구했다. 지점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명준은 그녀를 안내 데스크 옆 조용한 미팅룸으로 이끌었다. 문이 닫히자 그는 차분히 서서 자신의 재킷 단추를 풀었다. 먼저 사과부터 하지. 나는 처음에 자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인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압니다. 왜 알지? 사람들이 어떤 무게를 들고 서 있는지 보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숫자와 체면, 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걸 내려놓게 만든 사람이 자네야. 그는 말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에델그룹 로고가 새겨진 금빛 카드. 나는 최명준이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할인의 호흡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사장님. 그녀는 한 발 물러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사과하지 마. 자네는 잘했다. 명준은 단호히 말을 잘랐다. 오늘 자네가 보여준 건 매뉴얼 바깥에서 사람을 지키는 힘이었다. 돈의 무게 앞에서 순서를 지키고 소란 앞에서 속도를 낮추고 위험 앞에서 시선을 가라앉히는 법. 그건 교육으로 완성할 수 있지만 출발은 마음에서 온다. 그는 다시 문 쪽을 바라보았다. 한 가지 더. 나는 오늘 아버지로도 왔다. 할인의 눈이 둥그러졌다. 내 아들 최도윤. 자네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방 안 공기가 한 톤 낮아졌다. 할인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래서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잔인했지. 하지만 자네가 어떻게 사람을 보는지를 내 눈으로 보고 싶었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결론부터 말하마.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아니, 할인의 입술이 떨렸다. 눈이 금세 젖었다. 제가 부족할 텐데. 부족하면 배우면 된다. 오늘 내가 배웠다. 사람을 먼저 보면 백화점이 산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도윤, 들어와. 문이 열리며 최도윤이 뛰어들어왔다. 눈빛은 기대와 떨림 사이에서 반짝였다. 아버지, 내 여자친구 내가 만났다. 어땠어요? 이 집의 그 한 줄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었다. 도윤의 눈이 먼저 젖었다. 할인이 고개를 숙여 울음을 삼켰다. 두 사람, 손을 잡아라. 두 손이 서로를 찾았다. 명준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허락한다. 그리고 부탁한다. 서로의 속도를 같이 낮추는 법을 잊지 마라.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지점장과 몇몇 매장장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눈빛은 긴장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명준은 먼저 지점장에게 다가갔다. 오늘 보고 싶었던 그림을 봤다. 규정은 필요하지만 규정이 사람을 막는 순간이 오면 사람이 먼저다. 지점장이 자세를 바로 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이 아니라 바꾸게. 에델 백화점 전 지점에 고객 케어의 표준을 새로 만든다. 이름은 사람 먼저 아카데미. 첫 기수의 실습 책임은
그는 고개를 돌려 할인을 보았다. 정할인. 복도의 공기가 순간 멈췄다가 박수 소리처럼 작게 흔들렸다. 할인은 당황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맡아라. 부족하다는 사람만이 배우고 가르친다. 그가 돌아서려던 찰나 눈에 익은 사이즈의 쇼핑백이 시야를 스쳤다. 아까 교환 상담 손님이었다. 그녀는 이미 수선을 마치고 깔끔히 다듬어진 옷을 안은 채 작게 손을 흔들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복도의 벽을 타고 멀리 흘렀다. 숫자는 엑셀의 표에 찍히겠지만 이 울림은 그 표 바깥에서 사람을 움직인다. 명주는 오래된 직감으로 그걸 느꼈다. 며칠 뒤 백화점 옥상 정원. 해가 천천히 기울며 도시의 격자 위로 황금빛이 흘렀다. 간단한 다과와 차가 놓였고 직원 몇 명과 가족, 가까운 동료들이 모였다. 화려한 장식도 과장된 연설도 없었다. 명준이 컵을 들어 올렸다. 오늘은 백화점이 배운 날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이 결국 우리 회사를 살린다는 걸. 박수가 잔잔히 번졌다. 그는 할인과 도윤 사이에 섰다. 두 사람, 서로에게 한마디. 도윤이 먼저 할인을 봤다. 너는 매일 누군가의 속도를 낮춰주더라. 나도 내 곁에서 내 속도를 맞출게. 할인이 웃었다. 당신이 뛰어야 할 때는 같이 뛰고 멈춰야 할 때는 같이 멈출게요. 오늘처럼. 명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단상 없이, 선언문 없이 짧게 말했다. 결혼. 그날 이후 에델 백화점에는 작은 변화들이 빠르게 퍼졌다. 프라이빗 살롱의 대기 규칙이 순서와 함께 제정이 되었고 향수 섹션의 분사 각도가 점검되었으며 바닥 왁스 농도표에 날씨 변수가 추가되었다. 무엇보다 사람 먼저 아카데미 첫 교육날, 할인이 첫 페이지를 이렇게 열었다. 우리는 친절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호흡이 길어지는 곳, 그게 우리가 일하는 곳입니다. 강의가 끝났을 때 맨 뒤에서 지켜보던 명주는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어제까지 숫자와 격만 들고 서 있던 자신의 손에서 그날은 사람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백화점의 품격이란 무엇인가? 답은 길지 않았다. 원칙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의 속도를 지켜주는 일. 그날 저녁 가족 식탁에서 도윤이 할인을 향해 웃었다. 우리 언제쯤? 할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백화점 비수기예요. 명준이 헛기침을 했다. 대표 일정을 내가 비수기로 맞추면 되겠군. 세 사람의 웃음이 부엌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겹쳤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반짝였고 에델 백화점의 간판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보였다. 내레이션처럼 마음속에서 문장이 떠올랐다.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 그것이 진짜 서비스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한 집과 한 회사의 내일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세워지고 있었다.